여기는 시청자 윤양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윤양이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진들과 또 시청각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많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양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용기 많이 내주셨고 정말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네. 평소에 도움 많이 받고 있어서요. 아이고. 네. 저는 서울이랑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야근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야근할 때 잠이 너무 와서 돌비님 방송만 듣고 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꼭 들어가죠. 네. 네. 그래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잠 깰 때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윤양이님. 네.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어떤 일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렛츠 네.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원도 인제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첨부해 보았는데요. 저도 20년 정도 넘게 안 가본 곳이어서 어떻게 변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구글 어스랑 카카오 맵으로 봤더니 지도가 지금은 좀 지형이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다 숲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다 평평한 밭이더라고요. 원래는 언덕이 되게 많았고 숲도 되게 울창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거기 사시긴 하는데 저랑은 이제 인연이 안 닿아서 저희가 가진 않거든요. 굉장히 산에 둘러싸여 있고 저는 어렸을 때 군인밖에는 못 봤어요. 동네 할머니분들 가끔 지나다니시고 바로 옆이 이제 군대라서 그 총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던 곳이었고 제가 옆에 있는 강에서 자주 놀았는데 수류탄도 주워서 군대에 갖다 준 적도 있고 아무튼 좀 산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또 농아인이세요. 농아인이시고 하다 보니까 늘 밖에서 일을 하셨고 저는 집에 할머니랑 이렇게 있었던 때가 많았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목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마을에 작은 대소사에 할머니가 가셔서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할머니가 저를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가 교통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딸이랑 마루에서 얘기를 도란도란 하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이제 제가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애가 막 경기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할머니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막 할머니한테 얼굴을 파묻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랑 친구 따님이 왜 그러냐 했는데 너무 무섭다. 저기서 할머니 하나가 기어오는데 다리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울더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두나무 밑을 지나서 마루 위로 올라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더래요. 제가. 근데 할머니랑 친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가 어떻게 생겼냐 뭐 어떤 모습이냐 해서 제가 막 울면서 옷은 어떤 걸 입었고 머리는 어떤데 다리가 없다 피가 많이 난다고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가 뭔가 조금 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할머니가 제 여동생은 안 그랬는데 저를 잡고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오래 하셨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드리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도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계속 이상한 일을 겪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혼자 겪은 일은 잘 없고 거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기억나는 거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일단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들은 얘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이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쳐놓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저희 집이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연탄불을 떼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옆에 보면 조그만한 지금도 벽돌로 된 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집이 많이 개조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근데 저희가 거기 살다가 부모님이 농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는데 제가 자다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정말 활활 너무 환하게 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불빛 하나 없는 동네에서 저희 집만 활활 타고 있던 기억이 나고 그거를 온 가족이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어렸을 때 왜 속초로 이사를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집이 다 불타서 그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커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구나 했는데 거기서 엄마가 주무시다가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지금 눈 안 뜨면 다 죽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떴더니 집안이 이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저랑 아빠랑 여동생을 끌어내자마자 집이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저희가 몇 달 동안 여관 생활을 했었어요. 군인분들 계시는 그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속초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갔던 이유도 저희 돈이 진짜 없었는데 엄마 친구분이 자기가 이사를 간다고 굉장히 오래된 집을 무료로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제가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새소리 같은 게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뻐꾸기 소리가 새벽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마치 문 밖에, 바로 창문 밖에 있는 것처럼 들려서 와, 뻐꾸기가 마루에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뻐꾸기가 없고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뻐꾹뻐꾹 이렇게. 그래서 우와, 뭐야, 이거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제가 척척척 걸어가지고 그 마당 옆에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뻐꾸기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여자 웃음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막 깔깔깔깔깔 막 되게 크게 웃는 소리로 바뀌면서 그렇게 메아리를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 처음에는 산 위에 군부대 뒤에 있는 산 위에 하얀 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유심히 봤는데 갑자기 그 달이 엄청나게 큰 속도로 커지더니 여자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날아오면서 제가 거기서 기절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업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너 왜 거기 누워 있었냐? 라고 하셔서 나는 뻐꾸기 소리 들려 나갔는데 할머니 나 너무 무서운 걸 봤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잘못 본 거라고 하면서 그날도 기도를 되게 오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들었는데 할머니가 누구랑 얘기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 잠결에 들었는데 아유 내 아들이랑 며느리도 이상한 걸 자꾸 보더니만 이게 애한테도 갔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네. 엄마 아빠도 약간 그런 걸 보시는 편이고 특히 엄마는 예지몽을 되게 잘 꾸세요. 네. 아빠는 막 달마도도 그리시고 원래 스님이 되려고 했다가 할머니가 막내라고 결혼을 억지로 시키신 케이스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사를 가게 된 집은 속초에 굉장히 오래된 흙집이었는데 벽을 손으로 치면 흙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빠랑 엄마랑 저랑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12살 때였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아빠 머리 위에 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니까 언니 조용히 해. 아빠 머리 위에 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싹 옆으로 돌렸는데 아빠 머리 위에 하얀 소복을 입고 칼단발을 한 여자분이 이렇게 절을 하는 자세로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뭘까? 누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대문 안 열면 누구도 못 들어오거든요. 되게 높은 담장이어서 저게 누굴까? 나 처음엔 도둑인가 생각을 했다가 여동생이 언니 너무 무서워. 어떡해 하면서 저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해 자는 척해 이러고 그냥 저는 자버렸어요. 다음날 동생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 그냥 자면 어떡하냐.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계속 동생이 실눈을 뜨고 조금씩 봤대요. 그 여자를. 근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다리부터 투명해지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여동생이 저보다 수업이 일찍 끝나서 학교 갔다 왔는데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고 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대요. 근데 이번엔 그 여자가 선풍기 위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긴 머리였대요. 머리가 살랑살랑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언니 빨리 와 이러면서 제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엄마랑 동생이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하지 마라. 윤양아 너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계속 TV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윤양아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뭐지? 막 그 신경 안 쓰고 전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막 숟가락을 던지면서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TV 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엄마랑 동생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부엌이 제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문이.
근데 어두운 방 안에서 계속 제가 코푼 휴지가 날아와가지고 밥에 빠지고 반찬에 빠지고 국에 빠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창문이 없거든요? 예.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처음엔 전주 알고 막 소리 질렀는데 방에 갔더니 제가 없어서 안방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그러고 넘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랑 엄마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봉지를 모아두는 봉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봉지를 모아놓는 큰 봉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양손으로 팡 치듯이 이렇게 팡 쳐서 그 봉지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다 그 봉지들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거 보통 집이 아니다. 저도 그때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기만 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루는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움찔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몸이 팍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등을 막 만지면서 너무 아프대요, 등이. 등을 누가 발로 찬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뭐 봐달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등을 깠는데 거기에 빨간색 자국이 진짜 누가 손바닥으로 팍 때리듯이 이렇게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찰싹 때린 소리가 안 났거든요, 저희는. 그냥 엄마만 몸이 숙여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자초지종을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안 믿는 눈치인데 아빠가 그날부터 되게 열심히 막 무슨 수맥 그 봉 있잖아요. 기억자 봉. 엘로든가 그거랑 맞다. 그거 하고 달마도도 막 많이 그리고 어디서 예. 또 스님이 그려오신 거 얻어와가지고 막 방 안에 붙여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촛불이 가만히 있다가 엄청 길어지면서 엄마 머리 붙어서 엄마 머리가 탄 적도 있었고 뭐야 그건 또. 되게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 이 집에 살았던 그 친구분들한테 물어봐라.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물어봐라. 뭐 여기서 뭐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물어봤더니 거기 살았던 식구분들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루는 제가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되게 가냘픈 여자 목소리로 윤양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눈을 뭔지 하고 떴는데 눈앞에 이렇게 녹색과 불빛인데 그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여간 녹색 불빛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무튼 걔가 계속 윤양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 집에서는 결국 저희 돈을 벌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제사를 매년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제사할 때 장난을 치니까 아빠가 장난치지 말아라. 조상님들 지금 식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밥 먹어. 막 이랬어요.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엄청 무서운 얼굴 하더니 너 저기 잘 보고 있어. 이러는데 벽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노쇠 그릇이랑 젓가락 있었는데 아빠가 봐라 다 드셨다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젓가락이 덜그럭하면서 X자로 접혀지는 거예요. 벽 쪽에 있는데 그 젓가락이. 그래서 아빠가 귀신을 보는구나. 그때 저희는 알았어요. 그때 느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한 160명인가 갔어요. 근데 숙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저희 학년이. 제가 늘 재수가 없는 게 저를 포함해 6명이 그 숙소가 부족하니까 어디 운동장에서 숲속 안에 있는 어떤 낡은 숙소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숙소. 그날 밤에 저희가 이제 다 훈련을 끝내고 이제 6명이 숙소로 가서 짐을 푸는데 거기가 엄청 큰 숙소였어요. 한 2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숙소였는데 저희 6명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 딱 들어갔는데 문 옆에 엄청 큰 미닫이 형식의 나무 이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장, 부반장이 조그맸는데 걔네 둘이 장난친다고 그 이불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반장이 화장실을 간다고 화장실을 갔고 갑자기 부반장이 나 갑자기 무섭다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막 짐 풀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온 반장이 갑자기 이불장을 열고 들어가다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니까 반장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이러는 거죠. 왜? 이러니까 양갈래 머리를 닦고 하얀색 교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뒤통수로 누워 있었대요. 미불장 안에. 그래서 부반장인 줄 알고
부반장아 하고 만졌는데 손이 통과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귀신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아씨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겠지 하고 6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부반장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반장이 그 이불장을 보고 앉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저희 다 같이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걔가 한참을 엎어져서 울더라고요. 막 울어서 왜 그래? 이러니까 나 반장이 말한 거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 양쪽으로 닦고 유관순 교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저 이불장을 열었대요. 봤더니 이불장이 진짜 열려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어요. 제 중2 때. 핸드폰 가진 애도 없고 이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귀신 뭐 본 경험도 있고 난 너무 졸리다. 그래서 자려고 혼자 누웠어요. 근데 관장이 와서 자지 마라 윤양아 너무 무섭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제 머리 위에 있던 그 형광등이 되게 길쭉한 형광등이었는데 그게 팡 터지면서 산산조각 나서 제 베개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얘도 뭔가를 하는 애구나. 진짜 큰일인데? 하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하다가 동이 텄어요. 기도만 하고 막 울다가 동이 텄는데 교관님이 이제 저를 깨우러 오셨다가 저희가 막 울면서 교관님 살려달라고 여기 귀신 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관님이 엄청 심각한 얼굴로 전원 다 짐 챙겨서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 챙겨서 나가서 저희 6명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 숙소 한 명씩 넣어졌는데 다음날 떠나면서 그 숙소 쪽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쳐다봤더니 그쪽을 일부러 돌아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숙소가 겉에가 이제 쇠사슬로 칭칭칭칭 감겨져 있고 그 빨간 팻말 같은 걸로 접근 금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뭐야 뭔 일 있었나 보네. 왜 저런 숙소로 배정해?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따질 데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보안학생? 그런 걸로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잠을 자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2층 침대가 2개씩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 1층 침대에서 자려고 했고 왼쪽 2층 침대에 저희 학교 이제 소위 좀 양아치 같은 그런 친구가 이제 2층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도 잠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뭔 소리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옆에서 막 소곤소곤 하는 거 들리더라고요. 소곤소곤 통화를 하길래 저는 쟤 통화하네 무슨 매너가 없냐? 막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떴더니 저밖에 없는 거예요 방 안에. 그래서 그 방에 그 친구 찾아가지고 야 너 왜 방 나랑 같이 안 쓰고 나갔어? 그러니까는 야 너무 미안해 너 별일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 너무 잘 잤는데? 이러니까 진짜? 뭐지? 막 이러는 거여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왜 그 센서 등 있잖아요 신발장에 그게 켜지더래요. 또 얘가 눈을 떠서 봤는데 갑자기 신발장에 한 8살 정도 남자애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 봤나? 하고 눈을 다시 떴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와 있었대요. 그 얘가 놀라서 그 2층 침대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하고 다다다다 이게 밖으로 달려나간 거고 문을 쾅 닫고 나간 게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 통화가 아니라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남자애가 뭐라고 한 건지. 전 남자랑 통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었고 많은 걸 겪으셨다 진짜. 그래도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고 계세요 지금. 다른 게 있었나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속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신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을에 그렇듯이 지하실에 신발 박스들을 쌓아놓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꺼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그 감이 좀 좋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한 4번 났었는데 매번 감지를 했지만 못 막았었거든요. 근데 지하실은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항상 부탁했어요.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한테 언니 저 죄송한데 저 진짜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왜 못 내려가는데? 이러면은 진짜 죄송한데 너 너무 무섭다. 지하실 진짜 못 내려가겠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대신 내려가 주셨었는데 그 언니들 중에 약간 숀리 닮은 언니가 있었어요. 되게 무서운 숀리 닮은 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끼리 밥을 먹을 때는 1층에 창고에서 밥을 먹었는데 하루는 숀리 언니랑 저랑 밥을 먹고 언니가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되게 가녀린 목소리로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이게 엄청 천천히 예쁜 목소리로 3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숀리 언니가? 저도 몰라요. 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창고에서.
근데 그 언니가 말수가 진짜 없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언니한테 언니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쁘시네요.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저 근데 그 동요 제목이 뭐였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진짜 뚱한 표정으로 야, 넌 내가 노래를 부를 것 같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방금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자의 목소리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 여기 사는 애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하에 있는 여자 귀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언니랑 그런 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언니가 생긴 것만큼이나 담력이 엄청 세셨던 거죠. 처음에 그 언니가 한 몇 년 일했었어요. 저는 몇 달 안 됐었고 근데 처음에는 언니도 긴가민가 했대요. 지하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이 들어오면 뒤에서 누가 자꾸 서 있는 느낌이 나고 노래를 자꾸 부르길래 그 언니가 이어폰을 그 여자의 목소리 들으려고 한쪽 이어폰 왜 빼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듣자마자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서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랑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독립을 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그 오피스텔이 속초에서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많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예. 건물주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근데 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데 뭔가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봤더니 동생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진짜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뭐야 잠이나 쳐자라 이러고 이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 동생한테 야 너 어제 왜 그랬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랬더니 동생이 언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언니가 어제 새벽에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잖아.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언니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런 거야 대체? 나 진짜 언니한테 막 쌍욕하고 언니 진짜 미동도 없던데? 왜 그랬던 거야? 내가 언니한테 뭐 잘못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동생이 되게 취직이 잘 돼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어요. 동생이 이제 강릉으로 가게 돼서 강릉에 있던 사무실에 놀러 갔었는데 그날 밤에 봤던 프로그램이 제 기억이 나요. 그 달샤벳이라는 그룹이 나와서 매니저가 뭐 전화로 귀신이랑 약속을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그래서 네. 동생이랑 막 보면서 야 웃기지 않냐? 뭐 귀신 전화를 걸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동생이 이제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 출근해야 되니까 얘네 아침 일찍. 네. 그래서 야 전화 받아 이러는 거여서 뭐야? 그래서 받았는데 영상통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화면이 안 보이고 막 뭐 이런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그거 누구세요? 하다 그냥 끊었어요. 근데 끊자마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안 뜨는 발신자 표시 제한 있잖아요. 그걸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번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진짜 쌍욕을 막 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받고 또 아까처럼 화면이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동생이 출근 준비하면서 언니 어떤 개념 없는 이 새벽에 이렇게 전화를 하냐. 전 남친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그래서 딱 핸드폰을 딱 봤는데 통화 목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목록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면 발신자 표시 제한이 찍히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몇 달 전 일인데 여동생이 술이 말술이에요. 하루에 소주를 2병씩은 먹는 애엄마인데 지금 애 둘이 있는데 애들 있는 집끼리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그 펜션이 동떨어져 있는 펜션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펜션에서 네, 동생이 이제 다 자고 자기 혼자 거실에 앉아가지고 소주 홀짝홀짝 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아들 목소리로 등 뒤에서 엄마 이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깼나? 이러고 그냥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엔 귀 바로 옆에서 엄마 이러더래요.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걸어가지고 방 안에 가서 문 열었더니 아들이 그냥 곤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들을 데리고 온 건 자기밖에 없었고 다 딸 있는 집이었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가 새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 또 혼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모텔을 잡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막 싹싹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뭐야 하고 눈 떴는데 침대 밑에서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엄청 큰 칼을 갈고 있었대요. 싹싹 하면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방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그 모텔 주인 막 껴가지고 나 전화 좀 빌려달라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방에서 뭐 봤다.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거든요.
너무 두서없이 들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드리고 싶어요. 윤영희님에겐. 단편의 여왕. 공포 단편의 여왕. 그 타이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단편의 여왕님은. 엄마가 예지몽 끝나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작은 삼촌도 롱아인이신데 실종되신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정말 뜬금없이 영상통화가 와서 외삼촌이 죽은 것 같으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농아인협회 전화를 해서 남자 시신 들어온 게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젯밤 외삼촌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으니까 전화를 해보래요. 전화를 했는데 협회에서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남자 시신이 들어와서 경찰 조사 나왔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아인 등록증밖에 없어가지고 농아인 협회로 그게 신고가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저희 큰 외삼촌이 이제 가셔서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장례를 잘 치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게요. 영혼이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자꾸 믿게 되고 이런 일을 흔하게 겪진 않잖아요, 주변에서.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다 제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영희님, 저는 네. 궁금한 게 지금 현재는 좀 어떠신 상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눈으로 좀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무런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저는 감이 있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5월달인데 제가 지금 노량진 쪽에 살거든요. 네. 여기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멀리서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여기로 오셨는데 갑자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빙글빙글 발레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옥상에서 그걸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초 봤나? 뭐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뭐 윤양아 이래서 하다가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도 보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네. 있대요. 어릴 적부터 보신 거잖아요. 윤영희님은 따지고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어릴 적부터 봤다는 거는 선천적인 영환이 있다라는 뜻이랑도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친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10대 많이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30대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계속 그게 적어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도 계속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분들은 아마 평생 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닫혀지는 것 같은 건데, 아직까지는 보이시는 거죠, 최근에도 보셨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신점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 보러 가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너한테 아기 동자랑 할아버지 동자가 있는데 너도 내 팔자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러니까 너도 보고 느끼고 다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처음 무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소통을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그럼 따지고 보면 내 주변의 친구들 내 가족들 다 봤는데 다 무당돼야겠네? 이제 약간 그런 생각 들어서 다음에 조용하다는 분 찾아갔어요. 네. 그분은 저한테 너는 그런 게 있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경계래요. 그 경계가 심해지면 무당이 되는 건데 당신은 영안이 열려 있을 뿐이고 나이가 들수록 다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무리 없이 살고 있고 다만 약간 가끔 이제 예지몽이나 뭐 감이 맞을 때 좀 신나는 건 있어요. 이게 맞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안 좋은 일이 맞았을 때는 진짜 괴롭잖아요. 어렸을 때 네. 제가 교통사고 4번 당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압구정동에 점을 보러 갔는데 5명이서 그분이 저만 복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막 이랬어요. 막 너무 기특하다 야. 넌 살아있는 게 용하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너 같은 사주는 원래 젊었을 때 되게 힘든 일 겪으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힘들게 태어난 사주래요. 근데 너가 너무 밝고 씩씩해서 기특해서 내가 너한테 복채 안 받는다 이러면서 복채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결국에는 뭐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확답을 듣는 것보다도 그냥 네. 대부분 비슷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맞추고 미래까지 맞추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어렸을 때 그런 기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아닙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윤양이님께서 단타의 여왕, 단타의 여신 또 이렇게 불리는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이야기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시긴 했다. 왜냐면 이 정도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짧은 단타 이야기로는 혼자서 만약에 짤뜰무 신청했을 때 한 6명분을 혼자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면 이렇게 짧게 겪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신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윤양이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온오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온오프님께서 또 제가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분도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온오프님. 자, 오늘 온오프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기로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네. 그래서 그때 일을 좀 순서대로 한번 네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오. 할머니께서는 권사님이시며 또 예. 부모님께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완전 기독교고 저도 모태신앙인데 근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오. 같은데 산속 아예 끝자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낭떠러지가 있고 바다가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때는 막 무당인지도 모르고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그 무당이 그 나무 밑에서 춤을 추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제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보고 있었어요. 굿하는 거를. 네네네. 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분명히 그 말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아기 동자가 있다 막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뭐 어렸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꿈인가? 뭐지? 근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앉아서 혼자 TV를 보다가 그 돌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 어렸을 때 막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저를 완전 뚜렷하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가 보다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를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울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오셔서 달래주시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문을 그냥 보는데 문에 어떤 얼굴의 형상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그때도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오셔서 막 문을 손바닥으로 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이런 현상 속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초등학생 때 들어가서 가위 아닌 가위를 눌리게 됐는데 기종님들이 겪으신 가위는 막 이제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가위가 아닌 저는 좀 달랐거든요. 예. 저는 막 귀신도 안 나오고 그냥 누워있으면 천장 모서리 쪽에서 물건의 형체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저를 짓누를 것 같은 그런 가위에 계속 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뭐지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형상들로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러면 일단 엄마랑 같이 가자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신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때 어리니까 솔직히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정신과란 그렇지. 개념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뭐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밥을 먹다가 제가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예전에 그 산속에서 제사 지낸 거 같은 거 그 무당이 굿하고 있었잖아. 그거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좀 황당하시죠.
뭔 소리냐, 뭔 제사고 무당이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왜 보러 가시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가 꿈을 꾼 거다. 근데 이게 절대 제가 봤을 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뭐 그런 꿈은 다들 한 번쯤은 꾸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중학교 때 3년 동안은 정말 잘 보냈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진짜 하나씩 뭔가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막 흥얼거리면서 막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제가 이걸 잘못 느끼는 게 아닌 게 등골이 오싹해지고 그냥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갑자기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뭐하냐? 너 아까부터 계속 뭐라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만 뭐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괜찮겠지 그냥 하면서 넘겼어요. 오. 그렇게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바로.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계담은 하나씩 있잖아요. 학교나 군대나 계담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희 부대에는 예전부터 그 선인 귀신이라고 그 옛날 개구리 전투복 아시죠? 알죠. 그 개구리 전투복을 입은 선임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 부스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계담인데 저희가 4층 건물을 사용했는데 그 왼쪽 끝에가 전화 부스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곳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만 되면 전화 부스 중에 센서 하나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한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그 괴담을 신병 때만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상황실 근무를 쓰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상황 근무를 쓰면 그 복도에서 쓰거든요. 복도에 테이블 놔두고 전화기 놔두고. 근데 너무 그날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왼쪽을 딱 바라봤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전화 부스가 센서가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선임한테 지금 저기 불 켜졌는데 이러고 여쭤보니까 그 선임이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메모지에다가 딱 이렇게 적었어요. 야, 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보지 마. 라고 적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말로만 듣던 선임 귀신인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물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병장이 됐을 때 신병이 들어왔는데 그 신병의 어머니께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신병도 이제 무속인의 길을 받아서 뭐 내림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했죠. 네. 한 번도 그런 쪽에 관련된 분들을 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구나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겼는데 제가 어느 날 야간 근무 철수를 하고 생활실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예. 근데 진짜 가위를 군대에서 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가위는 좀 다르게 아무 사물도 안 보이고 그냥 제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또 가위에서 깨면 막 식은땀 모르고 제가 막 와 이러면서 깰까봐. 왜냐면 그땐 제가 또 군대장이었고 또 병장이니까 체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네. 뭔가 후임들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깨야겠다 하면서 목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풀어야겠다 하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 건너편에 그 신병이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병이 고개를 들고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실들 보면 이제 치친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치친등에 비춰지는 그 신명의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몸은 굳어있고 말도 안 나오고 한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깨어나 보니까 아침 저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중대 전술 훈련이라고 해서 2박 3일 훈련을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때 분대장이어서 그 신병이랑 같은 텐트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러다 문득 어제 일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제 왜 날 그렇게 쳐다봤냐? 물어보니까 그 신병이 어제 가위 눌리신 줄 알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니까 실은 어제 침상 머리 위에서 그 개구리 전투복을 입은 영가가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와 봉쳐버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대 그 계담은 제가 신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간부들이랑 선임들이 야 이제 이거는 밑에 들어오는 후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여기서 딱 끝내자 라고 이제 그게 인계가 아예 끝난 거였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몰랐어요. 동기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희들 혹시 그 옛날에 그 군대 계담 그거 말한 적 있냐? 하니까 군대 계담? 그거 나 네가 말하니까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 무당 아들은 뭔가 다르구나. 진짜 기운이 있구나. 되게 무섭다 생각했는데 그 신병이 갑자기 저한테 그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 기운들이 느껴진다. 네. 잘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걸까 진짜로 하면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녁을 하게 됐는데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었어요. 음악 작업실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진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월세도 그렇고 당장의 보증금을 구할 돈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가 사랑방 신문이라고 해서 임대를 내놓는 그런 신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신문을 그냥 우연히 보는데 진짜 거기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7만 원 그리고 지하 음악 작업실 임대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진짜 이거다 하면서 그때 당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죠. 그러면서 가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작업실 앞에 교회도 있고 또 주변에는 이제 카센터에다가 또 편의점 등 가정집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에는 진짜 좋겠다. 소음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민원도 안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작성했죠. 네. 근데 음악을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솔직히 장비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 해서 일단 중고 악기를 사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중고 스피커를 샀는데 그 스피커가 뭔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피커를 구매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작업실 벽면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막 방음벽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찌직 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가 재생되고 또 멈췄다가 재생되고 이러니까 여기가 지하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던 찰나에 진짜 온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등 뒤에서 너무 그 따가운 시선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너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실에 비밀의 방이라고 해서 낡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이 창고예요. 근데 그쪽이 좀 으스스해서 불도 안 들어오고 해서 여기는 닫아놓자 했는데 그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음악 장비는 중고로 사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래도 뭐 작업실에 기술 나오면 대박 난다는데 좋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진짜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피 흘리면서 웃고 있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왜 혹시 돌비님 그 기담이란 영화 아세요? 오, 알아요. 엄마 귀신 아시죠? 이거. 근데 저는 그 기담이란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못 봤고요. 제가 그 기담이란 영화를 한 1년 전에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 기담이 엄마 귀신이랑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 여자가 그냥 피 흘리면서 웃고 있어요. 저를 보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귀신이 보인다면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되는데 눈을 감아도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도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심해져서 이게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제가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겠다. 해서 작업실에서 찬송가를 들었죠. 찬송가를 진짜 크게 틀고 진짜 크게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박수 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위에 눌리면 사물이 커진다고. 네. 근데 눈을 뜬 순간 제 몸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피 흘린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몸이 굳어버리고요.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무슨 고인종 마냥 몸이 커져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 제발 살자. 나 진짜 살아야 된다. 나 진짜 이 상태로 죽을 순 없다. 이러면서 그냥 최대한 진짜 집중을 한 다음에 그냥 뛰어갔어요. 예. 작업실에서. 핸드폰만 딱 챙기고 뛰어갔는데 그리고 한 3일 동안 작업실을 안 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아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어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너가 한번 내가 추천해주는 교회를 가볼래? 그쪽 교회를 가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그쪽 교회가 좀 부흥적으로 뜨겁고 좀 그런 교회다. 그때 당시 교회를 좀 옮기면서 교회를 정하고 있는 시즌이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 전 교회에서는 막 그 피 흘린 여자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피 흘린 여자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지금 넌 여기 들어가면 넌 죽는 거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려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은 당장 그냥 제가 뛰쳐나가려 했는데 그 누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일단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근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 목사님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왜냐면 그래도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신은 못 들어오겠지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성가대 위에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을 나와서 진짜 숨이 너무 가쁘게 계시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배가 끝났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잘 모르겠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방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방언을 기도를 처음 저도 접해봤거든요. 이제 방언이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와와와 기도해 주시는데 그 머릿속에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눈을 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감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그냥 이건 눈을 감고 물고 웃고 그냥 나부터 살아야겠다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교회를 그냥. 그래서 그 누나한테도 나 미안한데 저는 저 교회는 진짜 못 가겠다. 차라리 내가 시간이 지나서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다 회개하고 나중에 교회를 정하는 게 낫겠지. 지금 당장 내가 저 교회 가면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딱 작업실에 다시 가게 됐는데 분명히 제가 그 느낌을 받았다 했잖아요. 너 거기 들어가면 너 진짜 죽는 거야 라는 느낌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피 흘린 여자가 아닌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만화 중에 그 나루토 아세요? 너무 좋아하죠. 예. 네, 그 막 나루토에서 막 인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인 맺어야죠. 파란색 인형탈을 쓴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인형탈을 쓰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손으로 인을 맺는데 계속 중얼거려요. 그 중얼거리는 게 이게인데 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예전에 막 귀신을 보셨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상담을 드렸죠. 제가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 귀신을 본 적도 없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근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그 작업실을 가보자 해서 작업실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오시더니 깜깜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의 방이라고 창고 같은데 거길 보시더니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보시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잠깐만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갈게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지났나? 또 나오시더니 나도 이 여러 가지 경험을 느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진짜 짓누르는 기운이 너무 세다. 그래서 역시 저기가 뭔가 있구나 하고 이제 딱 전도사님이랑 밥을 먹으러 갑시다 하고 문을 나섰는데 그 앞에 제가 교회가 있을 때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십자가에 불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도 불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혀 운영한다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예 폐교회인 거예요. 십자가에 불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나무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있고 교회 벽면에는 거미줄 닫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실의 건물주와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저기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저 교회 지금 운영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 7년 지났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살고 있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교회 십자가 불 들어오고 교회 안에 불 켜져 있고 그걸 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문은 밖에서 이미 자물쇠를 잠가놨고 앞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가정집을 교회로 만든 건데 그냥 보니까 다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안쪽은. 그래서 진짜 내가 제대로 흘렸나 보구나. 진짜 딱 그렇게 있다가 점점 더 미쳐버리는 게 이제 혼자 그냥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헬스장 청소 막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옥상에서 빨래를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죽어버려 이게 같이 뜨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막 있잖아요. 진짜 머릿속이랑 정신이 이거예요. 안 돼 이건데 몸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옥상 끝으로. 안 돼. 진짜 이거 나 죽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있다가 그때 체육 관장님 오셔서 야 너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관장님의 그 뭐하냐 이 말이 너무나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거기서 진짜 너무 서럽게 울었거든요. 진짜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너 한번 그러면 내가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집 한번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랑 막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을 더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진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부모님께서는 네가 무서운 영화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무서운 영화를 봐도 그런 영화는 본 적이 없다 하다가 이제 진짜 미치겠다. 이제 이건 큰일 났다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친구랑 걷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친구가 왜 또 보여? 또 보여?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작업실에서 혼자 있는데 점점 제 자신이 페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 속에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거울을 보는데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거울 속에 나는 멈춰있고 내가 움직이면 거울 속에 나는 멈춰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좀 오래됐는데 화장실에 가서 제가 또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제가 있는데 제가 멈춰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진짜 이러다가 점점 진짜 미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딱 작업실에 있어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노래로 만들자 해서 이제 그 귀신이 했던 죽어버려 이거를 제가 막 후렴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걸 만들고 그냥 혼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솔직히 귀신 뭐가 무섭냐. 왜냐면 또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귀신 뭐 싸우면 되지. 귀신 누가 무섭겠냐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거였거든요. 진짜 귀신 어디 있는데 야 귀신 나와보라 해봐. 야 귀신 내가 다 이겨. 이런 말을 진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비밀의 문을 제가 그 철의자로 닫아놨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음악을 딱 틀었는데 음악에서는 이제 막 죽어버려 이러고 갑자기 그 문이 팡 열리는 거예요. 그 철제 의자가 탕 떨어지고 몸이 굳어버리는데 근데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틀은 노래가 아닌데 어떤 외국 팝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진짜 전 검색도 안 했는데 진짜 이게 그냥 헤비메탈 노래인데 스피커가 미쳐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외국 채널 같은 거 보면 막 기교한 영상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좀 무서운 거.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걸 트는 순간 그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인형탈을 쓴 사람이 똑같이 손으로 인을 맺으면서 막 말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막 죽어버려 이러는데 그 노래 제가 만든 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노래가. 그러니까 그 작업실에 저 혼자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냥 그 인형탈을 쓴 그 외국 사람이 이것도 그냥 들리는 거고 그 헤비메탈의 그 락도 갑자기 혼자 들리고 있고 갑자기 막 죽어버려 이러니까 막 와 진짜 이거 진짜 망했다 이거 죽었다 하고 제가 다시 찬양을 들었어요. 진짜 정신 차려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딱 노래를 트는데 제가 벽에다가 스피커 받침대를 박아놨었어요 못으로. 근데 그 헤비메탈 노래가 나왔을 때 그 우퍼가 막 빵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도 그 스피커는 멀쩡했었어요 그 받침대가. 근데 제가 그걸 다 끄고 찬양을 트는 순간 그 스피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도 제가 그 작업실에 달아놨었거든요. 그 십자가도 떨어지고 그냥 와 귀신의 힘이 이렇게 센가. 난리가 났구나. 그냥 제가 거기서 그냥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했어요.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길겨서 죄송합니다. 저 진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이런 노래 안 만들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미친 듯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음악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형 뭐해?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 사단이 다 일어났는데. 그래갖고 진짜 나 살려주는데 형 뭐해? 이러고 누워갖고 들어오지 마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게 제가 머릿속에서 막 그게 다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형이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형 그럼 좀 쉬고 있어. 해갖고 그래야겠다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또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있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하니까 야 너 아직도 보이냐? 응 보이지? 하는데 야 그럼 우리 폐가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가 이제 야 너 뭐 해병대라며. 해병대 별거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가자. 야 뭐 귀신 뭐가 무섭다고요. 가자. 갔는데 거기서 후레쉬 비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보면서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거기서 담배를 피고 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작업실에 들어온 순간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그 죽어버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그냥 죽어버려 이거였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막 환청이 들리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오. 병원을 다시 갔었어요. 제가 네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갔던 그 정신과를 다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 계시고 다른 선생님께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왔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한테는 그 아무 이상이 없대요. 딱히 제가 뭐 표현하는 거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서 말을 해야 될까? 누구한테 말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제 몸에다가 막 안 좋은 것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갑자기. 오.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특정 지역에서만 이게 유독 심해지거든요. 평상시에 뭐 다른 데 가면 이게 안 심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아, 나 요즘 너무 무섭다. 진짜 나 요즘 가위 너무 눌린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친구 집에 자면 그날은 안 보여요. 그냥 보이긴 해도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저 모서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혹시 저기 원래 뭐 있었냐? 물어보니까 옷장이 있었대요. 근데 거길 보고 있는데 그 피 흘린 여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고 있는 모습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야, 일단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딱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듣는 순간 이게 막 머릿속에 들리고 친구한테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데 나 진짜 미안해 여기서 못 잘 것 같아 진짜 미안해 하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냥 밖에 앉아서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데 친구로 나오더니 야 왜 그러냐고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떤 증상인지. 그 친구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너 근데 가위 눌린다 했잖아. 가위 어떻게 눌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눌리고 있는데 어떤 귀신이 나와. 근데 귀신이 그냥 모르겠어 그냥 웃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야 혹시 너 옛날에 강연인데 한 거 피 흘린 미친 여자는 아니지? 하니까 몰라 피 흘린 건 모르겠는데 미친 여자이네 계속 웃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랑 같이 있으면 그런가? 이게 딱 돼버리니까 사람도 막 만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쳐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모텔 청소 일을 했었어요. 그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제 객실 치우고 막 커버 씌우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방은 안 그러는데 이쪽 방을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진짜 그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넋을 놓고 있었는데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냥 막 여기서 막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무서운 거는 그 피 흘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파란색 인형탈을 쓴 그 사람인데 그 피 흘린 진 여자는 그냥 저 보면서 그냥 웃고만 있어요. 저한테 뭐 해를 가하진 않아요. 근데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제가 막 제 자신한테 막 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 작업실의 문제인가 해서 제가 작업실을 옮겨보자 해서 작업실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딱 괜찮아진 거예요. 옮기자 하고 한 일주일도 안 갔거든요. 그래 괜찮아졌는데 제가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인테리어 관심 많은데 이제 딱 그 폐교회 옆 건물에 그쪽 동네가 기와집들 막 그런 집들이었거든요. 옛날 집. 근데 그 집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앞에 조그만한 그 서랍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 장롱처럼 보이는데 조그만한 서랍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 제가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인테리어 장식들을 했어요. 막 이거 빈티지다 장식을 딱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그냥 이제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거를 가져온 게 또 화를 불러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게 상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인데 그 철제 의자를 제가 받쳐놓은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람이 그냥 막 들어오고 분명히 밖에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다, 이건 찐이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왜냐면 제가 막 제 자신을 꼬집고 막 다 해봤거든요. 찬양도 솔직히 이제 너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래도 일단 주기도문 외우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제가 십자가를 다시 걸어왔는데 그 십자가는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설마 또 스피커가 떨어지겠어? 진짜 이것만은 아니다. 스피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진짜 컨저링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제가 다시 눈을 떠는 순간
그 작업실에 침대도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옛날에 타는 그 나인보 혹시 아실까요? 그 두 발로 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제가 막 그거 딱 갖다 놓고 옷들도 다 걸어놨었어요. 근데 그냥 똑같이 제 몸은 또 커져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은 이미 그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들은 다 떨어지고 그냥 땀이랑 땀은 다 흘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눈 떠보니까 그 동생이 와서 형 일어나. 뭔 일이 있었던 거냐고. 뭔 일이 있었던 건데 왜 이 작업실 이렇게 돼 있냐고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작업실 옮기자. 우리 여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근데 왜 유독 나한테만 있을까? 제가 그 후임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잘 지내? 할까? 아 필승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 예전에 너 나한테 그 말 했었잖아. 뭔가 나한테 이상한 기운이 보인다고 좀 더 심해질 거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엔 너무 기수 차이도 많이 나고 말씀드렸다가 괜히 저만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솔직히 기독교랑은 안 맞는다. 기독교 쪽으로 가시면 더 힘드실 거다. 왜냐면 진짜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게 진짜 이미 그 뒤에는 다른 기운들이 있다. 한 영가가 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영가가 있는데 말 좀 해줘.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 또한 이게 아직 제대로 된 내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뭐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맡기셔야 된다. 그냥 진짜 그 상태로 쭉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서 본인이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그냥 무당집을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뭔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죽겠지만 무당집을 가기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가고는 진짜 싶었어요. 무당집 앞까지 가봤어요. 가봐서 한번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도 계속 이제 할아버지께서 계속 전화가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 지금 어디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지금 그냥 친구 집에 있는데요. 친구 집이 어딘데?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들어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으로. 할아버지께서 또 타지에 사시는데 거기 갔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너 자신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작업실 나와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작업실 나와서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아는 형이 있어서 그 형을 따라갔는데 그 형도 이제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또 그 옆에 형네 한 명인데 그 형도 해병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해병대가 3명이나 있는데 귀신이 들어오겠어? 이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제 가장 큰 관건은 그 피 흘리면서 웃고 있는 여자가 그냥 저를 계속 보고 이제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웃는 게 노려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 동생한테 그 작업실을 내가 너한테 양도해주고 갈게. 너가 그냥 월세만 내면서 해라. 보증금이랑 내가 안 빼고 갈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솔직히 근데 형 없이는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서 뺄게 하고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작업실을 빼기 전까지 그 동생이 저한테 그 말을 했었어요. 형 근데 나 이거 못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들려. 진짜 누가 나 계속 쳐다보고 있고 여긴 못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내려가서 그냥 동생한테 연락을 안 하고 몰래 서프라이즈 하려고 갔었어요. 동생이 작업실 빼기 전에 친구랑 작업실 가서 비밀번호 딱 쳐야지 하고 딱 칠라는 순간 음악 소리가 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하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얘 친구들이 왔나 보다 하면서 그냥 가게 됐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솔직히 깜짝 파티 해주려고 갔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더라 하니까 뭔 소리야 나 작업실 안 가. 그 작업실에서 형이 느꼈던 거 있잖아. 나랑 똑같이 느꼈어.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지인분들이 이제 무속인이세요. 그래서 작업실에 와봤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생이. 형, 이 스피커, 그리고 이거 째깔랑 장롱,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주워갖고 스피커는 중고 거리로 샀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동생이, 그 엄마 친구분이 도대체 저 스피커는 어디서 갖고 왔고, 그 스피커는 뭐 그렇다 쳐도 지금 저기 있는, 말도 안 되는 저건 어디서 도대체 구해온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거 형이 주워왔대요. 하니까 저게 뭔지 알고 주워오냐고. 저거는 절대 주워오면 안 된다. 저기 안에 지금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근데 그거를 쟤가 건드려버린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다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물어봤죠, 그 사장님한테. 형님 저기 교회 옆집 저기는 뭐 잘 하세요? 하니까 알지 이러는데 이제 저기 이사 가셔갖고 제가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하니까 뭘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 천장 같은 거 그거 가져왔는데 저기 이사를 간 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가져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있는 거 버리는 건 줄 알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냥 그러면 안 됐는데, 왜냐면 폐건물 교회 앞에다 놔뒀어서 쓰레기통이랑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워 와서 비치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가져오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인해서 더 모든 게 더 심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그 파란색 인형탈을 쓴 사람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일을 하면서 여러 동네를 많이 가거든요. 그럼 그 동네를 갈 때마다 보이는 곳이 있고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진짜 이쪽 동네를 가면 너무 심하게 머릿속에서 그 피 흘린 여자가 보이고, 그리고 딴 데를 가면 좀 괜찮고, 근데 지금 이제 옮긴 작업실에서는 솔직히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서 다행인데, 최근에 또 한번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거든요. 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은 웃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떨리죠? 아유,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미 머릿속에 또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느낌상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질문 드릴 게 그거였어요. 이거 얘기하시면서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딱 그러려고 했거든요. 들어왔죠. 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잠 다 잤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 얘기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당집에는 안 가신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아직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냥 가보려고 해도 솔직히 용기도 안 나고,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가기에도 좀 두렵고. 근데 잘하신 거는 맞는 게 뭐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네.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느낌은 오지만, 일단은 영매 체질이신 것 같아요. 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은 자신을 스스로 해했을 때 눈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왜 거기를 함부로 가면 안 되냐면, 거기도 귀신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갔다가 또 괜히 달고 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다가 얘기도 잘 못하셨을 테고. 아이고, 원오프님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무당집 가세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도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네네. 만약에 정말 또 힘드시거나 또 어떤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 생기거나 그러시면 또 말씀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산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맞습니다. 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써주신 글을 보면서 저는 딱 그것만 느꼈어요. 이분 보통 힘든 거 겪으신 거 아니구나, 이 느낌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밝게 이야기하시고 뭐 웃음기가 같이 섞여 있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계세요. 막 목소리가 발발발 떨리잖아요,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목소리가 떨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원오프님께서 잘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귀족님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